당신은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관계의 단절을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끊습니다.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시간 속에 흐려지고 또 어떤 관계는 우리의 의지로 정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다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곤 합니다. 특히 오래 지속된 관계일수록 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10년, 20년 이상 이어온 우정이나 동료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 실패일까요? 동양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시작이 있듯이 끝도 있다고. 마치 사계절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듯 우리의 관계도 때로는 변화하고 끝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코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관계의 단절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절친했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전 직장의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왔고,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상황이라면 그 관계를 끊는 것은 오히려 용기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만난 한 동료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미연 씨는 3년 동안 같은 팀에서 일했던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크게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동료는 미연 씨의 업무 성과를 가로채거나 책임을 미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미연 씨는 관계가 틀어질까봐 이러한 상황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스트레스는 쌓여갔고 매일 아침 회사에 가는 것이 두려워질 정도였습니다. 결국 미연 씨는 용기를 내어 그 동료와의 관계에 선을 그었고 이후 오히려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단절은 때로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닌 자신을 지키고 존중하는 하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영원히 이어갈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그 시작과 끝이 있으며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봄이 가야 여름이 오고 낡은 것이 가야 새 것이 채워지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그것이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용기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관계의 단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관계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관계의 단절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공자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동화되지 않고 소인은 동화되되 화합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건강한 관계와 그렇지 못한 관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지만 그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식별하고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를 끊어야 할 때를 아는 지혜. 그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의 감정 상태를 살펴보세요. 만남 이후 항상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진다면 이는 그 관계가 당신에게 해롭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 존중의 여부를 살피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늘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당신의 가치관을 비하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관계의 호혜성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늘 베푸는 입장이고 상대는 당연하게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변화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관계라도 서로 노력하여 개선될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의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우리의 꿈을 비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관계가 주는 스트레스의 강도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면 그것은 당신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없다면 그 관계는 지속적인 갈등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때로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더라도 우리의 내면은 그 관계가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직관은 대개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을 내릴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다툼이나 오해로 인한 감정적 판단은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특히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결정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양의 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이 든 우물물을 마시지 않듯이 해로운 관계도 과감히 끊을 줄 알아야 한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지혜이며 더 나은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기준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그 관계가 정말 당신의 삶에 필요한 것인지, 혹은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35의 직장인 민수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 준영 씨와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한 친구와의 이별, 그 쉽지 않은 선택의 순간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수 씨와 준영 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반이 된 두 사람은 금세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늘 함께였습니다. 서로의 첫사랑 이야기도 나누고 취업 준비도 함께하며
인생의 큰 전환점마다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준영 씨가 회사에서 승진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점차 준영 씨는 민수 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의 성공 이야기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민수 씨의 직장 생활을 폄하하고 민수 씨의 꿈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민수 씨는 오랜 친구의 태도 변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준영이도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겠지. 잠시 자만심에 빠진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참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민수 씨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면서였습니다. 힘들게 준비한 사업 계획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을 때 준영 씨는 너 같은 능력으로 무슨 사업이야. 실패해서 눈물을 흘릴 일 만들지 말고 평범하게 살아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20년 지기 친구라는 이유로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고 이 관계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지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고민 끝에 민수 씨는 준영 씨에게 마지막 대화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내게 정말 소중해. 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넌 늘 날 깎아내리고 난 그때마다 상처받아. 이런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아. 준영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민수 씨를 더 비난하고 배은망덕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반응은 오히려 민수 씨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했던 친구가 없는 삶이 낯설었고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찾아왔고 자신의 꿈을 향해 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그들과는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민수 씨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고 천천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가끔 준영 씨와의 추억이 떠오르지만 더 이상 그 기억이 아프지만은 않습니다.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관계의 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지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준영 씨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오랜 관계라는 이유로 참고 견디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용기 있는 이별이 우리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끊는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선택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때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관계 단절 후 찾아오는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느끼던 불안과 긴장이 사라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밤에 잠들 때 그날의 불편했던 대화를 곱씹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는 것은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서 벗어나면 점차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누군가의 평가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 변화는 에너지의 회복입니다. 부정적인 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질 여유가 생기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새로운 관계의 발견입니다. 흔히 관계를 끊으면 외롭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쓰러져야 새로운 햇빛이 숲속까지 비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에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섯 번째로 찾아오는 변화는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성숙입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에서는 어떤 경계를 그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더 현명해집니다. 일곱 번째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거나 원치 않는 만남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는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는 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다면 이제는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더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홉 번째 변화는 신체 건강의 개선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불면증이나 두통, 소화불량 같은 신체적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독이 되는 관계를 끊은 후 건강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더 밝고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외로움과 후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관계를 정리한 후에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을 떠올려 보세요. 때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동양 철학에서 바라보는 인연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는 그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마치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모든 관계에도 자연스러운 순환이 있다는 것이 동양 철학의 핵심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워야만 채울 수 있다. 이는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때로는 오래된 관계를 비워내야 새로운 관계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찬 컵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법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헤어지는 것 역시 필연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하다. 이는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반대로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진정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맹자는 관계에 대해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 마음을 얻으면 얻고 그 마음을 잃으면 잃는다. 관계는 형식이나 의무가 아닌 진심과 마음이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난 관계를 붙잡는 것은 서로에게 고통만 줄 뿐입니다. 장자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마찬가지로 관계에도 계절이 있어서 어떤 관계는 봄처럼 피어나고 어떤 관계는 가을처럼 저물어 갑니다. 불교의 연기설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장 철학에서는 무위자연을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자연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중용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우치지 않고 기울지 않는 것이 중용이다. 관계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쪽만 주거나 한쪽만 받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동양 철학은 또한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슬픈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관계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양 철학의 지혜는 우리에게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통찰을 줍니다. 모든 관계는 일시적이며 그 일시성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게 됩니다. 관계의 끝은 실패가 아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동양 철학의 이런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모든 만남과 이별에는 이유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정리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돌보고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회복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관계가 끝난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 회복의 첫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 이어온 관계가 끝났다면 당연히 허전함과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마세요.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동안 타인과의 관계에 쏟았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내면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몰두하느라 미뤄두었던 것들을 시작해 보세요. 요리를 배우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건강한 식사, 적절한 운동은 심리적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일기나 글쓰기를 통한 감정 정리입니다.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글로 옮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관계에서 배운 점,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을 얻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목표부터 시작해서 점차 장기적인 목표까지 세워보세요. 이런 목표들이 있으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자신을 용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관계가 잘못된 것에 대해 자책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선택은 그때의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홉 번째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보세요.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같은 긍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앞으로 가다가 두 걸음 뒤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회복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회복 여정에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최소한의 상처만 남기고 품위 있게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타이밍, 즉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나 상대방이 중요한 시험이나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가 비교적 평온한 상태일 때 대화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장소의 선택입니다. 너무 공개적인 장소는 피하고 그렇다고 너무 사적인 공간도 좋지 않습니다. 카페의 조용한 자리나 한적한 공원 벤치 같이 서로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중립적인 장소를 선택하세요. 세 번째로는 대화의 준비입니다. 마음속의 이야기를 미리 정리해 보세요. 하고 싶은 말을 메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나와의 대화의 사용입니다. 너는 늘 그래 라는 비난이 아닌 나는 이런 상황에서 힘들었어 라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이는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명확성입니다. 애매한 표현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자가 아닌 우리의 관계를 여기서 정리하고 싶어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이는 서로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분노할 수도 슬퍼할 수도 또는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일곱 번째는 과거의 좋았던 기억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내게는 의미 있었어 라는 식의 긍정적인 인정은 관계를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로는 단호함과 친절함의 균형입니다. 결정은 단호하게, 하지만 태도는 친절하게 유지하세요. 감정적인 공격이나 비난은 피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아홉 번째는 경계 설정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어떤 선을 그을 것인지 분명히 하세요. 연락을 완전히 끊을 것인지, 최소한의 예의는 지킬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뒷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난 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것은 품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격을 낮추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적용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미영 씨는 3년간 가까이 지내던 동료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준비한 후 점심시간에 조용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함께한 시간이 의미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다른 길이 필요할 것 같아. 앞으로는 순수한 동료 관계로만 지내고 싶어. 미영 씨의 차분하고 명확한 태도는 상대방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정리도 하나의 예술입니다.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 서로에게 남는 상처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방법으로 관계를 정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가 아닌 성장의 경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정리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시죠.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었던 관계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지 더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마치 책과 같습니다. 한 챕터가 끝나면 새로운 챕터가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페이지를 쓸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후회는 이제 교훈이 되어 당신을 더 현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으로의 관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이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건강한 경계를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서두르지 마세요.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진정한 관계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그 용기를 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앞으로 만날 새로운 인연들을 기대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놀라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현명하게 그 관계들을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현명하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의 관계에서 배운 교훈들이 당신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끝나갑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나은 관계, 더 행복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